대구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냥 오피스텔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때 약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쉽게 발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쥐어짜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쥐어짜야 될지 네, 아니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손을 놔야 될지 결국에는 네. 저는 선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오피가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까 생각하면 당연히 아파트. 그래서 수요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뭐 임대 같은 거는 나갈 수 있지만 그 매매에 대한 수요는 오피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오피의 단점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이 아파트보다는 되게 심해요. 연식이 지날수록 이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새 거니까 좋지라고 하지만 이게 점점 더 떨어지면 뭐 임대를 살더라도 더 새 거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피는 정말 입지가 좋아야 돼요. 뭐 지금은 다행히 임대 잘 맞추셨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가 정말 일자리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아요. 뭐 그리고 평수도 뭐 거의 아파트스럽게 아까 뭐 방 2개 뭐 이런 형태 좋긴 하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피스텔 말고도 아파트도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희소성에 있는 부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면요. 한번 이거를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하고 그냥 좋은 아파트로 갈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보유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 좀 매매 수요가 생기고 하면 그때 이거 좀 정리하고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 조금 더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요가 더 많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가려면 그만큼 또 돈도 그쵸. 만약 내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시드를 그동안 또 모으는 거죠. 또 모아서 요거 판 돈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그렇게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장 이제 놓아야 돼. 그것도 나의 선택이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번 지금 거래가 되는지, 그 주변 부동산 가서 거래가 되는지, 거래가 되면 얼마 정도에 탈 수 있는지, 만약 내가 또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임대 맞췄으니까 크게 맞죠.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수시로 이제 부동산 알아봐서 거래되는지, 얼마에 나가는지, 어느 정도 조금 잘 팔린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임대를 보통 2년 계약을 주신 거죠. 그때 2년까지는 또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그 시기에 만료될 때 한번 뭐 판다던가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봉동 쪽에 저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2년 다 돼 가거든요.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인데 완전 신축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근데 대봉동이라 가지고 맞아요.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라언덕 쪽이 같은 중군데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일단 그것도 임대가 지금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내가 팔고 싶어도 일단은 그 임대 끝날 때 거의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끼고 팔 수도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끼고 팔면 실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대구 같은 시장은 투자자들 거의 안 할 거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세가도 너무 낮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다 했을 때 일단은 계약 그 전세 마무리될 때 만료될 때 팔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혹시 갱신을 썼나요? 그 세입자가? 아직 그거를 아직 안 물어본 맞죠. 보통 6개월 전에 물으니까 올 여름이라 그쵸? 그때 또 만약에 갱신을 한다 하면 거기서 2년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파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 갖고 계신 게 상품성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유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뭐 되게 무리하는 게 아니면요. 이게 결국에는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있어요. 뭐 대구라고 해도 제일 좋은 것부터 움직이고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무리가 아니면은 가져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전세 계약 끝나고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전략으로 갈 수 있고, 만약 두 번째로 확실히 지금 뭐 팔 수 있다. 뭐 협의가 돼서
난 팔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도 네. 좋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가격이 다 같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격차가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되고 반등을 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임대를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걸 사고 파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계약, 그거를 이제 염두에 뒀다가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더 계실지, 어떻게 할지. 그때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신축이고 하면 내가 샀던 가격도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좀 저렴하게 잘 샀다고 하면 굳이 그거를 파는 게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다고 하면 내가 일단 그걸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걸로 가야 돼요. 확실하게 더 좋은 걸로 바꾸면 사실 좋은 선택인데 그게 아니면요. 오히려 내가 좀 괜찮은 가격에 샀고 상품성이 좋다고 하면 결국 그냥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네. 모든 사람이 뭐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나름의 그 안에서 수요 있고 괜찮으면 그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2주택자고, 근데 지금 1주택이 역전세 9천만 원에 물려 있고, 그게 세입자를 맞춘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약간 팔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얼마 전에 뭐 투자자가 뭐 있다. 혹시 팔 생각 있냐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공부하시는 분 같은 느낌은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막 전세를 끼고 이제 전세 맞춘 지 2달 된 집을 근데 그 가격에 혹시 팔 생각 있냐고 물으셔서 그 가격이 제가 산 가격보다 한 6천만 원 손해보고 파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팔린다면 6, 7천 뭐 혹시 8천까지라도 손해를 보고 팔아서 더 상급지를 사는 게 맞을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가 아니면 사실 그 고민 없이 그냥 보유한 상태로 다른 집을 사면 괜찮은데 취득세 때문에 이 집을 보유한 상태로 다른 집을 사자니 취득세가 8%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들이 손해보는 7천, 뭐 8천만 원이 이 취득세랑 거의 맞먹는 수준 맞아. 되면 이게 그냥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보유를 한 상태로 손절하지 말고 그냥 취득세를 감당하면서 하는 게 맞을지. 왜냐하면 취득세는 나중에 또 양도세에서 그게 된다 하더라고요. 세금 면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100%는 100%는 안 되고. 네. 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렇게 상급지로는 옮겨가고 싶은데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나 뭐 광역시 상급지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취득세와 이 매도 이쪽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다 정답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저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지방 소도시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흐름이 올까라고 했을 때 순서가 확실히 뒤에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강에서 대부분 다 규제로 묶여 있었을 맞아요. 거고 여기는 비규제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갔고 가격적으로도 저평가되어 맞아요. 있었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 수요가 그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풀렸죠. 비규제로 다 풀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다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볼까? 사람들은 일단 서울 보죠. 네네. 아니면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경기도 보겠죠. 다 그 위쪽을 보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지방까지 흐름이 오려면 걔들이 정말 비싸다, 정말 많이 올랐다 그 정도 생각 들 때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가는데 언제 이게 반등할까? 거기에 대한 내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것도 좀 괜찮게 나중에 팔고 내가 또 상급지도 괜찮은 가격 사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이 필요하죠. 내가 이거는 손해를 보고 팔 수 있지만 대신에 내가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애를 지금 좀 괜찮은 가격에 잡아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 안 맞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선택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 손절했거든요. 한 것도 있어요. 손해보고 한 것도 있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내가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애를 해두게 되니까 걔가 확실히 더 잘 갔어요. 내 마음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택은 총선 결과도 그렇잖아요.
지금 2개 이상이면 3개부터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도 그렇고 더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지금처럼 계속 그럴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아니면 좀 똘똘한 두 채. 이게 그냥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난 좋은 걸 세팅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별로인 거 갖고 있으면 바꿔야 되죠. 바꿔야 못난이는 또 더 괜찮은 걸 바꾸고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더 못난이가 있다고 하면 그 못난이를 팔고 좀 더 괜찮은 애를 바꿔주는 작업?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맞죠.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수요가 떨어지고 더 별로인 팔기가 애의 더- 가치는 떨어지겠죠. 더 좋은 애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빨리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저는 방법을 생각해요. 근데 진짜 고민되는 지점 하나는 이제 세입자 맞춘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이걸 매도할 생각이니 집을 또 보여주셔야 맞아. 되는 문제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게 되게 고민돼서 근데 보통 저도 네. 투자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뭐 어떤 원칙이라던가 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근데 뭐 원칙상은 이 사람에게 2년 우리는 보장해줘야 돼 그게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의 사정은 그게 안 될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부동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더라고요. 네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일단 얘기해보는 먼저 거예요. 얘기해보고. 아, 정말 죄송하다. 제가 너무 사정이 이래서 내가 자금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빨리 매도를- 팔아야겠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집 보여줘야 되고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 그게 너무 죄송하다.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선물 드렸죠. 너무 선물 죄송하다. 드리고. 미리. 네. 그래서 선물 드리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집을 보여줘야 되는 건 본인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아준다는 거? 저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그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의 진심으로 다가가고 먼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와의 관계도 잘 해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잔금할 때나 일을 있을 때마다 선물 드리거든요. 그 감사함에 대한 표시죠. 근데 그렇게 잘 해주면 결국 제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되게 잘 도와줘요. 나중에 집도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면서 선물 좀 먼저. 드리면서 내 사정이 정말 그렇다, 좀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아이가 있는 집이면 기프트콘 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그런 것도 거. 드렸고 아이가 없으면 과일 같은 과일. 거 뭐 그런 거 해서 좀 보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도와줘요. 도와주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매매에서 살고 있는데 매매해서 실거주 네, 하고 네. 네. 차라리 일단 투자금이 필요를 한데 맞아. 그거를 제가 큰 돈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이제 다른 월세나 이런 데서 가서 하는 게 나은지 제가 그게 늘 고민인데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원래 실거주집 살다가 그거 팔고 저도 월세 들어갔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결과를 딱 비교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살았을 때 제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제가 월세 살면서 더 좋은 데 사놓고 되는 것과 비교하니까 정말 2-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돈을 투자를 하면 일단 전세 맞추잖아요. 전세 보증금 받고 제 시드 집한도 합치니까 훨씬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깔고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걸 못 사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가치의 차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제 선택이. 네. 지금도 만약에 그 시기에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되게 불편할수록 내 자산은 더 빨리 늘어나는 거, 비례해서 늘어나는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월세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실거주를 하느냐, 월세 사느냐에 있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실거주를 하는데 언제든 저는 월세가 생각이 있거든요. 그 선택에 있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저 그때 월세 들어갈 때 우리 애 둘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학년이었는데 걱정했죠. 근데 전혀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그거 우리 월세 사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건 저만의 걱정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죠. 내가 내 온전히 내 돈으로는 저런 집을 사줄 수 없지만 내가
투자로는 전세 끼고는 사둘 수 있구나. 네.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이는 그 동구 쪽에 집은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못 가겠고 그래서 지금 시지 쪽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기한이 다 돼서 월세로 가면 그 전세금은 이제 대출을 갚고 다른 쪽에 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로 갈지 아니면 계속 그냥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을지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신랑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신랑 월세로 가자. 그게 조금의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침 똑같은 공간이에요. 학교도 이동할 필요 없이 똑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전세도 목돈이잖아요. 네네네. 그 돈을 그래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대출도 갚고 어느 정도 시세로 확보할 수 있으면 네. 월세가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월 나가잖아요, 월세가. 네. 그게 내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월세를 한 3년이나 4년으로 아, 계약을 연세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냥 한 방에 좋죠. 네, 좋아요. 월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네. 지금 전세 뺀 돈을 한 방으로 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네.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 그거를 갚고 그래서 그 대출도 사실 네. 예전에 만약에 받은 대출이면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은 네. 신규 대출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뭐 DSR 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대출도 내가 되게 부담이면 사실 뭐 갚는 게 맞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면 네. 그걸 또 가져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 나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판단해 보세요. 아니 일부만 갚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자가 주니까 네네네네.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전세로 목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그것도 월세로 네. 해가지고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돈을 굴릴 수 있다면 굴리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되게 편하게 살면서 투자도 잘하고 싶고 네. 자산 늘리고 싶다는 건 네. 불가능하죠. 네. 저는 그런 것들 깔고 있으면 결국엔 안 되는 건 맞아요. 깔고 있기보다는 그 돈을 더 오를 수 있는 곳에 그냥 보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게 투자로 생각을 해버리면 굳이 내가 사는 곳 아니라도 훨씬 흐름이 빠른 거 좋은 곳에 그냥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거주 관점으로 보면 한정되죠. 직장 거리, 내 아이 학교, 네. 내가 원래 사는 생활권 그게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